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ACC 서은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아주 작은 주니어가 초기 스타트업에서 살아남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타임 테이블이고요. 의문점입니다. 먼저 제 발표를 왜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ACC에서 뭐 스타트업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쟤도 주니어고 나도 주니어인데 얘기를 들어야 되나 뭐 싶을 수도 있고, 이거 IT 커뮤니티인데 스타트업 뭐야 싶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지금 개발 얘기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마케팅, 뭐 개발 다 얘기를 할 텐데, 나는 개발자만 할 건데 스타트업, 마케팅 관심 없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 가고 싶은데 왜 스타트업 얘기를 들어야 하지 싶을 수 있죠. 하지만 대기업과 많은 부분 속도 시스템에서 다른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업의 본질이 다 똑같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대기업 스타트업이라고 다르지 않고 제 인사이트 또한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 너도 주니어 아니야? 우리가 왜 주니어인 네 얘기를 들어야 해? 싶을 수 있을 텐데요. 뭐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죠. 기억할까요? 하하. 하지만 다 기억한다면 똑똑이겠죠. 그치만 제가 지금 실제로 주니어로 겪고 있으면서 약간 진짜 작년 한 해간 겪은 약간 스타트업에서 주니어가 살아남는 방법이기에 이제 막 주니어가 되신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와 같이 주니어라면 약간 공감과 이런 관점으로 얘는 살구나, 새로운 관점이네 하면서 약간 이런 거를 곁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IT 커뮤니티 발표 주제에 맞나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도전을 좋아하는 IT 커뮤니티이기에 할 수 있는 주제고, 빠르게 테스트 페일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약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개발자만 할 것 같은데 나 스타트업 마케팅 관심 없는데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저도 마케팅 할 줄 몰랐거든요. 하하하. 그리고 협업 시에 사실 나와 다른 직군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넓고 직업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제가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지인 소개 플랫폼 넷친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넷친소에서 먼저 웹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회사의 세 번째 개발자로 입사를 해서 혼자서 넷친소 추천사 웹사이트 개발, 배포,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댓글 보고 있으니까 메시지 이거 계속 이제 반응해 주시면 제가 더 신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발자가 직접 GA를 설계 적용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기존 페이지 대비 유입률 120% 개선을 했습니다. 유입률 120% 개선? 어디서 나온 숫자야? 제 머릿속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네, 정말 다들 근거는 이제 확실하게 없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치를 집어넣었으니 얘 참 열심히 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터로서는 제가 신촌연합 대학생 50대 50 미팅 총 담당자로 참여자 중 60%가 앱 내에 유입되도록 콘텐츠를 직접 기획 및 진행을 했고요. 링크드인 콜드벨 마케팅을 통해서 평균 회신율이 2%에서 전환율 10%가 되는데 저는 회신율 8%, 실제 고객으로 전환되는 전환율 40%를 기록하는 정말 기록적인 성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총합 10만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컨택을 하고 같이 콘텐츠를 기획해 유입률 평균 대비 250%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타겟 페르소나의 관심사를 노린 쇼폼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을 해서 누적 3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검증된 숫자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누적 1000명 자체 행사 총 담당자, 누적 2000명 행사 부스 영업을 통해서 유입률 진짜 겁나 증가시켰고, 그리고 디스커이어 글 올릴 때마다 메이크로그 이제 2주 연속 1위를 하는 등 뭐 참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하. 사실 이제 제 인스타를 보는 사람이라면 아, 혜연이 진짜 아니 웹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자, 성과만 보면 순조롭게 성공한 주니어 같겠지만 정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과를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당탕탕 주니어의 이야기. 먼저 제가 넷친소에 합류를 하게 된 거는 냅다 이제 대표님께 DM을 했습니다. 그냥 인스타를 어느 날 내리다가 추천 친구의 대표님이 떴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께서 넷친소 MVP를 돌리고 계셨고, 그리고 이대생이셨어요. 그리고 뭔가 저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냅다 그냥 대표님 저랑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라고 DM을 보냈습니다. 사실 이제 한 8월 달에 DM을 처음 보냈고 12월 달에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근데 기획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로 이제 그 다음 회의를 잡게 됩니다. 일주일 뒤에 다음 회의를 잡게 되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혜연아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초기 팀원으로 바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자마자 저 이거 스타트업 바로 이 창업 팀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원래 스타트업에서 굴러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그냥 몰입하고 막 구르고 막 진짜 사람 없어서 막 뭐 물병 내가 옮기고 의자 내가 옮기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몰입하는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회사의 성장이 정말 눈앞에서 바로 보이잖아요. 사실 대기업이랑 정말 차별화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서는 자기가 부품으로 여겨지는데 반해서 스타트업에서는 인원이 적기도 하고 이제 바로바로 성과가 보이니까 나 정말 기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고,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50대, 60대 되면은 결국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릴 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스타트업에 해보고 싶었기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합류를 하게 됐고 패기 넘치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기쁘죠? 하지만 첫 번째 문턱이 등장합니다. 난 개쪼랩인 내가 사내 유일 웹 개발자? 저는 이전까지 최소 웹 개발자 4명과 함께 협업을 했고 항상 팔로워의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웹 개발자 4명이고 저는 팔로워였으니까 초기 세팅 이제 팀장이 다 해주고 이제 모르는 거 있어? 팀장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면 되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넷친소에서는 혼자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다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과 저는 항상 프로젝트만 해왔었는데 이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이야. 프로젝트는 못해도 경험이지 할 수 있는데 일은 못하면 경험이 아니죠.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챌린징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챌린징한데 더불어서 같이 프론트하는 앱 개발자는 이전에 앱 런칭 경험이 있었고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속도 차이가 나면서 나 개발자 해도 되는 거 맞나? 거기다 이땐 GPT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하고 전에 같이 풀체크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하는데 이게 맞나? 이거 기술 구현 이거 맞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제가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팀원들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약간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해서 아무 말 없이 개발하고 퇴근하고 혼자 출근해서 이제 개발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첫 회식에서 이 말을 듣게 됩니다. 혜은님은 왜 이 팀에 들어오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사실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하.
내가 못하는 거 이분들도 느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진짜 궁금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팀원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팀에 들어왔고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공유를 안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합류할 때도 그 합류 이야기를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때 당시에 릴스를 엄청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릴스를 많이 올리면서 제가 콘텐츠 기획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대표님이 저를 데려왔던 거였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 웹 개발할 수 있네? 근데 우리 웹 개발자 필요했어. 그래서 웹 개발을 해 라고 해서 제가 사실 실력이 되지 않음에도 들어오게 된 거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 들어왔는데 나 혼자 나 개쪼랩인데 내가 여기 유일 웹 개발자? 근데 나는 모르는 걸 너무 많은데 근데 팀원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럼 같이 프로젝트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현업하고 있으니까 답장이 바로 안 와. 근데 구글링 하는데도 잘 안 나와. 이래서 사실 속도가 너무 느렸다. 너무 힘들었다. 근데 내가 못하는 거니까 뭐 주저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었다니 같이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죠. 내가 무조건 혼자 해결을 해야 돼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제가 이 회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기능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까요? 라던가 저 이런 에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거를 계속 공유를 하면서 해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속도도 너무 빨라지고 팀원들한테 제가 더 이상 일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공유를 하고 같이 해결하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다행이게도 그 런칭 날짜에 맞춰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근데 여러분 이거 첫 번째 문턱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제 두 번째 문턱이 나옵니다. 이제 웹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서비스를 알릴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마케터가 됩니다. 따란.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이 없는 스타트업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니다. 소개팅 연애 관련 릴스 제작하고요. 2주에 한 번씩 앱내 유입 이벤트 열고 링크드인 콜드메일 막 진짜 5만 대 다 돌리고 내친소 유저 분석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에브리타임 블라인드에 매일 글을 올립니다. 내친소라는 앱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많네요. 이거 글 매일 올리고요. 그리고 여의도 오프라인 가서 그냥 냅다 그냥 플랜카드 만들어서 냅다 소리 지릅니다. 저희 뭐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유저가 없어요. 여러분 쓸 사람 이렇게 소리 지르고요. 그리고 IT 행사 부스랑 부스 그냥 겁나 참여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파티 뭐 모임 주최하고 직접 가서 쿠폰 돌리고 정말 초기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뭔가 리소스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리소스 대비 뭔가 J커브를 그릴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봐도 다 실패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첩첩산중입니다. 세 번째 문턱이 나오는데요. 자, 매일 관성을 저는 또 깨부셨어야 됐어요. 웹 개발은 그래도 내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지?가 끝이었어요. 하지만 마케팅은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무지 상태였고요. 마케팅 회의 도중에 저희가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와요. 야, 이거 어때? 야, 괜찮은데? 하면은 혜연이가 해보자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내가 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해야 하는 일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조차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계속합니다. 자료 조사.
레퍼런스 하면서 실행을 계속 미룹니다. 그럼 이제 팀원이 혜연아 그거 어떻게 돼가? 아직 안 했어? 이러면은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하자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팀원들이 근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과정에서 매니징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못 믿나? 그럼 이건 이렇게 수정해야지. 이건 저렇게 수정해야지 하면서 어찌저찌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케팅 회의를 하고 또 신박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저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계속 모든 아이디어를 실행을 하다 보니까 성장세는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nevertheless 회사는 성장했는데 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된 게 되게 오래됐었어요. 계속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고 계속 답답한데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내가 왜 그런진 모르고 그냥 답답하네, 답답하네 하다가 이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가 왜 이런지 적어보자 해서 적어봤습니다. 나 왜 답답하지? 첫째, 팀원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둘째, 나는 항상 매번 신사업을 해. 매번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 나왔네? 이거 혜은이가 해보자. 해서 하는데 이 새로운 마케팅이 성과가 못 나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를 또 적어봤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뭔가 팀원이 항상 지금 뭐 하고 있어를 하루에 몇 번씩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물어보는데? 진행 중인 저의 일 과정이 공유가 잘 안 돼서 팀원은 진짜 궁금해서 계속 묻는데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다가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마케팅 성과가 못 나올까 무서워. 근데 무조건 신사업은 성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성과가 나야 하는 걸까요? 성과가 나야 된다는 저는 확신이 없어서 무섭다라는 감정이 들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첫째, 자, 이걸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진행 중인 일의 과정이 공유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문서화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자. 그리고 사실 말에서 느껴지는 저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어서 나 문서화하고 이제부터 진행 중인 일을 계속 공유를 할게. 그리고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사업 성과가 나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결과는 셋 중에 하나겠죠. 결과가 좋게 나거나 똑같거나 안 좋게 나거나. 근데 좋게 나더라도 이게 왜 좋게 났는지, 안 좋게 나더라도 이게 왜 안 좋게 났는지,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고객이 원하던 게 아니었구나. 고객이 관심 없는 걸 우리가 바꾼 거야. 이렇게 레슨런이 사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신을 갖고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실행 정신, 실험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한테 이렇게 제가 분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공유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팀원이 그러면 혜은아, 우리도 너를 완전히 믿어볼게. 너가 이거를 하나를 완전히 맡아서 해봐라고 해서 제가 낭만신촌 총책임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가 기획부터 준비, 진행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된 거였고요.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적었는데요. 물론 사실 결과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까 뭐 성과를 얘기했을 때 앱내 유입률을 엄청 높였다. 거기에서 참여자 중 앱내 유입을 60%나 되게 했다라는 건 성과가 되게 좋다. 이게 성공적이다도 맞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문서화를 하자, 레슨런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과정을 계속 공유를 했어요. 낭만신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나는 목표를 이렇게 세웠고 지금 모객은 어떻게 되고 있고 컨텐츠는 이렇게 짜고 있어.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 라는 거를 계속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이거 봤는데 앱내 유입이 60%나 됐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제 레슨런을 공유를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 자체가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로 팀원들도 저를 정말 믿게 돼서 사실 그 이후부터 파티나 모임 총 책임자를 맡게 되고 뭐 다른 인플루언서라던가 뭐 커뮤니티라던가 협업을 맡게 될 때 총 책임자로 제가 많은 권한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던 건데요. 제가 스프린트 기획부터 성과 측정까지 오롯이 혜은이가 해낸 거 너무 축하하고 성장하는 거 보면서 되게 놀랐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뿌듯했었습니다. 그랬고요. 그렇게 저의 깨달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보자면, 어, 여러분, 뭐, 사실 저는 아직도 너무 주니어고 되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이랬기 때문에 잘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알고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 인지가 잘 되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내 친소에 합류할래? 했을 때 바로 합류하겠어 라고 당장 대답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뭘까를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이미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생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저에게 내 친소에 합류할래? 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제가 DM을 보내고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뭐 그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고 뭘 잘하는지를 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제가 8월에 처음 연락했는데 12월에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유하는 거를 꾸준히 봐 오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친구구나. 얘는 좀 괜찮은 친구구나. 같이 하고 싶은 친구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막 능동적으로 저희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알고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은 관성을 타파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당장 고쳐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주니어라면은 사실 너무 시작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스타트업에서 진짜 프로블럼 솔버로서 제가 맡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계속 바꿔갔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케팅?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망설일 필요 진짜 좆도 없고 그냥 완벽한 건 없다. 완벽하게 할 생각 없이 그냥 작게 빨리 실행하자. 실수한다고 생각보다 큰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를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 똑똑하게 일하고 싶다면은 모르겠으면 그냥 바로 물어봐. 무조건 같이 해결하자. 딱 1시간 고민하고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문서화를 계속 하면서 점점 디벨롭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즐겁게 일하고 싶은 거를 전 사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하루에 8시간 제가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3분의 1을 일을 하는 건데 즐겁지 아니한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즐겁게 일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로 팀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창업이랑 연애의 상관관계를 아실까요? 요거는 약간 함께 한다고 약속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랑 창업이랑 너무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알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칭찬을 받을 때 성과가 나. 그러면은 나는 칭찬을 받을 때 성과가 나는 사람이니까 난 너가 나한테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상대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연인한테도 그러잖아요. 아, 너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할까? 네가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처럼 창업팀원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말을 할까? 난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궁금해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뭐 하는지 막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그냥 마련을 하자 해서 무조건 3주에 한 번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라는 약간 시간을 약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하려면 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일과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디에서 일을 하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나 지금 이거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내가 나중에도 이 일을 하고 싶나? 사실 엄청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정말 의미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 도움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과정이 결국 저만의 경험이 되고 저만의 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직 주니어로 배우는 과정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와 깨달음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주니어가 될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이미 주니어이신 분들께는 공감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밌었길 바라며 끝입니다. 우와.